집값 하락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지난주 총선이 끝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분야 규제 정책들이 더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시장도 당장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끝나고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이번 총선은 이른바 코로나 총선이어서 정책 공약들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은 아직까지 이제 지난해 12월 16일에 정부가 나왔던 12.16 종합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번 총선을 보면 이제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려는 국회에 진출하려는 의원들 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 종부세 관련한 종합부동산 관련한 게 많았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은 일단 1가구 1주택자 중에 장기 보유자 근데 샀는데 이 집이 고가가 됐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종부세를 완화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제언들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현재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시세로는 한 11억, 12억부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웬만한 서울주택 웬만하냐 8억이 되고 중간값이 강남에서 11억, 12억이 있으니까 고가 같은 경우는 실은 공시가격 12억. 그러니까 네. 시세로 15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또 현재 대출 규제가 15억 이상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종부세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급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공약과는 별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요. 네. 우선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서울의 상승률이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었었고 최근 4.15 총선 이후에 이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네. 기존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즉 재건축을 한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급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의 유명한 아파트, 항상 나오는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한 23억 이상에 나왔던 아파트가 지금 호가로는 19억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호가로 따지면 거의 한 4억 이상이 떨어진 급급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강남 쪽에서 보면 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재건축을 앞으로 할 그런 아파트와 재건축을 이미 해가지고 한 10년, 건설된 지 10년, 15년에 있었던 이런 아파트들의 이 급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강남의 하락폭이 새로 신축된, 즉 입주한 지 한 1, 2년 된 아파트까지 옮겨 붙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사실 지금 상황이 경제가 지금 국제유가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지금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도 또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경기 하락, 특히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다 떨어지는데 부동산만 홀로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매물, 급급 매물 나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과연 그런 부동산이 과거 때처럼 IMF라든가 2008 금융위기 때처럼 마이너스 20% 넘는 대세 하락이 나올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계들의 유동성 위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네. 말씀하시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낮아요. 네. 게다가 이번에 또 기준금리 연 0.75로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만을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을 더 떨어뜨리기에는 그렇죠. 약하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가계들이 원리금을 못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상황은 실은 고용 쇼크, 고용 패닉과 연계가 있죠. 네. 지금 만에 하나 현재에 있는 이 고용 위기, 또 임시휴직자가 126만 명까지 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게 3, 4개월 더 지나가면서 실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급매물이 나오고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급락이 되는 그런 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향후는 과연 가계들, 유동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부동산의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연관이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 자금 그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러면 조금 그 가능성 작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등을 아직 논하기에도 좀 섣부르고요. 네. 여기서 멈출 것이냐 더 떨어질까의 차이인데 금리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 더 안 떨어질 것도 같지만
지금 방금 앵커도 얘기하신다시피 만에 하나 이번 코로나19가 이 쇼크가 좀 더 지속돼서 뭐 일자리를 잃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질 경우엔 당연히 원리금 대출 벌써 연체가 나오고 미국은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모기지 연체도 시작이 됐고 이게 우리도 이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부동산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의 부동산 시장과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같은 점도 있는데 또 네. 다른 점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의 직격탄이었고요. 그 시작이 미국의 부동산,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2009, 2010, 2011 거의 한 3년 가까이 부동산이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똑같은 루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 말의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아예 선제적으로 막 돈 풀고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막아내기는 막아냈지만 어허. 과연 경제가 언제 다시 화랑으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그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었으니까 그 12.16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조심스럽지만 20대에선 통과를 안 할 것 같아요. 20대 국회의원들도 부담이 되니까 21대로 넘기게 될 텐데 그럼 문제는 뭐냐? 12.16 안이 있고요. 요번에 새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려는 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종부세 완화에 관련한 또 안들을 내놨단 말이죠. 네.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이게 자칫 좀 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제 21대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